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에 합격해서 임용유예한 다음에 14년 8월에 발령받고 처음에는 교육지원청 발령받아서 근무하다가 근무지 이동해서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6년 차인 교육행정직 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제일 막내가 하는 일, 저 이상하게 계속 막내인데 지금 학교에서 막내를 하면 그 급여를 해요. 선생님들이나 그 교육 공무직원 지금 맨날 그 파업하시는 분들 그 공무직원 그다음에 저희 직렬까지 학교에 되게 많은 직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 급여하는 거랑 계약직 교사 계약서 같은 것도 쓰고 이런 업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학교랑 사립유치원 감사하고 예산서 이런 거 지도점검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지방직 9급 국가직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15년도에 합격을 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계속 소속 기관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직 유희고요. 현재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공항이랑 사무소가 일이 많이 달라요. 공항은 출국심사, 입국심사 이렇게 하고요. 입국을 허가해줄지 출국을 허가해줄지 그거 판단하는 자리고 또 사무소는 비자 관리랑 조작가 업무가 좀 주예요. 그러니까 체류 관리 예를 들어서 뭐 방송하는 외국인 연예인들 보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강사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강사로 돈을 번다고 했는데 방송을 하니까 체류 자격 활동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해주는 거고 조작가는 불법 체류 하는 외국인들 잡으러 다니는 곳인데 그런 데는 거의 무도 특채라고 해서 태권도, 유도 이게 유단자들 뽑는 특채가 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다니시고. 네, 저희는 공항 같은 경우는 출국장에서 14시간 근무하고 입국장은 24시간 근무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일 패턴인데 14시간, 24시간 하고 아침에 휴식, 비번 이게 5일 체계예요. 근데 뭐 14시간 풀타임 근무는 아니고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 쉬는 시간이 있어야 이제 승객이 들어와도 이 여권상 인물과 이 인물이 동일 인물인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좀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입국장도 24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한 10시에서 11시부터 4시간 정도는 수면 시간이 좀 주어져요. 이 수면 시간을 위해서 또 오후 5시에 출근을 해서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퇴근을 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근무 형태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출입관리직이나 관세직이나 공항이나 항구나 또는 아까 뭐 경찰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토요일에 쉬지 이렇지 않은 직렬들이 있어요. 서울시 일행 7급으로 합격해서 수도사업소로 발령이 나서요. 지금 쪽에 수도사업소에서 요금과에서 민원 업무 6개월 하다가 지금 행정지원과로 발령 나서 민원 업무랑 행정 업무 둘 다 하고 있어요. 서울시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해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일단 발령은 성적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20%는 거의 수도사업소 오신다 보면 돼요. 50대 분들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퇴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뽑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실 몇 분 오시겠죠? 저희 쪽으로. 본청이랑 비교하면은 퇴근은 빨라요. 6시면 다 가실 수 있어요. 와우. 일행분들은. 근데 본청에 가시면은 다르죠. 6시 넘으면은 집에 가자가 아니라 밥 먹으러 가자 하시고 같이 밥 드시고 뭐 8시, 9시쯤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업소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6시 땡 하면은 뛰어나가세요. 서울시는 일단 시청에 실곡이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로 생기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시면 오셔서 새로 다 배우셔야 되고 법령 같은 것도 다 새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합격을 하시고 내가 사업소 발령 나면 여기서 어디 가겠구나, 뭐 본청 발령 나면은 시키는 거 하면 되겠구나 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습을 하면서 법원직에서 하는 일은 우선 그 형사, 민사 막 이렇게 총무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각 과마다 사건을 우선 접수하고 그리고 재판에 참여하는 과도 있고 그리고 민원을 받는 과도 있고 경매나 공탁을 하는 과도 있고 그냥 그 외에 사법행정들을 담당하는 과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판사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판사님이 시키시는 뭐 송달이나 막 기록 정리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그런 직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관광과에서 일하고 있는 고입니다. 네, 저는 작년 6월에 시험 쳐가지고 서울시 붙었고요. 관광과에서 저희는 거의 두 가지라고 일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민원 업무를 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들을 관리를 하고 뭐 보증보험이나 그런 관리하고 등록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관광과라서 그런 축제를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9월이랑 10월은 축제 시즌이었어가지고 주말에 거의 토요일은 거의 다 출근을 했었고, 네, 그런 거 말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장님 다음으로 퇴근을 해서, 네, 엄청 빨리 저는 칼퇴하고, 뭐 이렇게 제 일 같은 경우, 제 일만 하면은 퇴근하면 되니까 뭐 초과는 거의 자율적으로 하고, 발령 나면은 신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순환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은 또 다른 데 가서 업무 하실 수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7년에 합격해서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구청장 비서 업무를 1년 정도 했습니다. 행정 9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 7급이 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합격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합격하실 때 지방직 같은 경우에서만 말씀드리면 아직 일을 잘 모르는데 뭐 민원인이 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뭐 구청장에게 전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비서가 받아요. 네, 제가 받고 직접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런 민원이 왔으니 답변 주세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고, 그리고 제가 그때 주로 맡았던 일은 이제 구청장님 스케줄을 짜고 구청장이 가는 행사에 수행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결정권자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방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국가직이랑 그 지방직을 합격해서 그 녹지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전공을 조경이랑 산림 쪽을 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벌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임목 매각생에게 그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시설들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지금 도립공원을 하나 신규로 신설하고 있는데 그쪽 업무를 지금 어떻게 넘겨받게 돼서 총괄을 해서 어제까지도 좀 늦게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국가직 합격을 해서 올해 2월부터 환경부 환경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경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화공직인지 환경직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일단 제가 하는 업무는 공사장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 층마다 업무가 다 안 겹쳐서 아직도 직원이 누가 있는지 파악 안 될 정도로 일이 너무 안 겹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공채 검찰직 김입니다.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는 그 경찰에서 영장, 변사, 수사지휘 같은 게 사건가 오면 그걸 이제 검사실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과, 수사과, 검사실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일을 하고, 이제 판사 판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집행과에서 형을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벌금 집행이 있고 자유형 집행이 있는데, 저는 벌금 집행, 그 재산형 집행계에서 벌금 담당을 하고 있고, 벌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형 집행장이라고 이제 구속영장이랑 똑같은 게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찾으러 가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징계를 맞는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 다 열심히 하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최라고 하고요.
보건직인데 환경과로 왜 왔냐고 물어보시면은 서울시에서는 보건직이 환경과 티오가 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국부 기준으로 여자분들은 아마 잘 오시지 않고 남자분들이 많이 오실 이유가 뭐냐면은 힘쓸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새벽 저 오늘도 지금 행사 갔다 왔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새벽 3시에 출근해서 힘쓰는 일을 해요. 이제 거의 군대라 생각하시면 좋고, 제가 지금 맡은 행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안양천을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활동이라고 해서 청소를 한 행사 한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살아나는 안양천 생태를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매일 이제 학생들이 40명 모아놓고 이제 생태 체험 교실이라는 그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청 공동체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위라고 하고요. 이제 저의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다들 못 들어보셨을 텐데, 공동체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공동체라는 게 결국에 어떤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주민들끼리 이제 요즘에 보육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우범지대를 꽃밭을 가꾼다든지, 그런 식의 업무를 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넓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본청이 2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남부의 수원에 있는 본청이 하나가 있고, 이제 북부에는 의정부에 또 본청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고 특색 있게 이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위원회 윤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과에 가게 되면 은행법을 알아야 되고, 보험과에 가면 보험법, 저희 같은 팀이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라고, 그러니까 각자 그 과에 맞는 그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집행을 해야 돼서, 이제 행정법 같은 게 바로 이제 적용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지만, 이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야지 이제 그 심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법들도 이제 보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곳에만 있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른 부처로 이직도 많고 다른 부처에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꼭 예를 들어서 뭐 한 부처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뭔가 선택지를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2018년에 합격한 전산직 백이고요. 전산직 업무는 컴퓨터를 쓰는 곳이 다 많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곳에서 다 불러가지고 쓴다라고 들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서울시 방재안전직에 합격한 박승입니다. 방재안전직이 조금 특수한 직렬이어가지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자연재난이나 뭐 태풍 같은 자연재난이나 혹은 뭐 화재나 뭐 폭발 같은 사회재난, 그런 업무들을 이제 총괄해서 맡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에 지방직 합격해가지고요. 올해 1월부터 그 옆에 조그맣게 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분청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서무회계라고 이제 부서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서에 있는 돈을 지출하거나 하는 일이어서, 공무원이 되면 도장 찍는 일만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서무라는 게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데 다행히 부서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서무 좋은 일 하나가 1년 그 사이클을 알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그게 유일한 장점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교정직 합격생 홍입니다. 교정직의 장점은, 제가 장점 단점 말씀드리면, 장점은 급여가 세다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받아보진 않았지만 딴 직렬보다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뭐 많게는 80만 원 이상 차이까지 난다고 하는데, 뭐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장점이 있고, 요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한 전국에 한 50여 개소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실 텐데, 내 이제 연고지 있는 지역으로 가시면은 이제 굉장히 편하신데, 저희는 이제 뭐 뺑뺑이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서까지 공무원 성적하고 연수원 시험을 한 8번 본대 연수원 내에서 지금, 근데 거기서 점수 받은 것까지 합산해갖고 순번대로 이제 그 TO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찍어서 1등부터 나와서 내가 가고 싶은 소 찍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성적에서 밀려서 이제 내 지역이 아닌 데로 가면은 최소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는
그쪽 딴 지역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